디자인하다. 류지연 베슬러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그럼 고맙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잘해주신 류지연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책 소통을 디자인하다 애니어그램 2.0 쓰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통을 디자인하다 애니어그램 2.0의 작가 류지연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디자인하다 2.0을 쓰게 된 계기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새 소통 불발의 시대 아닙니까? 예, 너도 나도 얘기를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런데 요새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예. 내가 고객이 되고 타인이 고객이기도 되고 또 서로가 고객이 되는 사회가 온 것이거든요. 여기서 소통의 부재라는 정말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디자인해보려고 책을 한번 발간했습니다. 예, 베스트셀러 류지연 작가는 애니어그램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강의, 코칭 연구를 이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 2.0이 기존 이론과 어떤 핵심 차별점이 있는지. 네, 여러분 애니어그램이 우선 뭔지 궁금하시죠? 네. MBTI 들어보셨죠, 여러분? MBTI는 성격 분석, 이제 칼융의 이제 정신 분석학 이론 중에 이제 그 8가지 덕목을 엘리먼트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T냐, F냐, 그 다음에 I냐, E냐 이렇게 하면서 요새 소통의 어떤 화두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이 MBTI의 어떤 한계점은 뭐냐면은 행동 유형이기 때문에 내면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애니어그램은 그 내면의 본질,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러면 이 행동의 동기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애니어그램은 그리스어로 애니어라는 숫자구, 그램이라는 그림이라는 뜻의 성격 분석 도구를 말합니다. 예, 소통을 디자인하다. 이 책에서 강조하신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 인상적인데요.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정말 좋은 거죠. 여러분 다 소통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그 하우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의 소통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타고난 대로 내가 하고 있는 자기 방식대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성격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상대의 사람이 자기하고 성격이 다를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AI에게 물어보면은 그 맞춤형 소통의 로드맵을 제시해 준답니다. 그래서 소통도 이제는 내가 내 자신만 안다면 AI가 알아서 소통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예. 그래서 AI가 워낙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후라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기존에는 이제 내 성격을 모를 때는 나 이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지? 이렇게 물어봤다면 내 성격은 있잖아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야. 내 성격은 있잖아 굉장히 급해 라는 스코업을 가지고 물어보면 AI가 어떻게 할까요? 되게 고마운 존재예요. 네네. 그래서 AI도 굉장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정보가 많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래서 AI가 가끔 가다가 헛소리를 해요. 네, 그런 이제 오류 방지를 위해서 그 정확한 그 오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에다가 정확하게 오더링을 하면 정확한 또 해답을 제시해줘요. 예. 그리고 스코업을 이제 제가 짰는데 거기에다 소통이라는 화두를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책에다 썼죠. 애니어그램은 인간의 본성과 행동 패턴을 설명하는 도구죠. 작가님께서 보실 때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소통 방식은 뭐라고? 한국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제 그 성격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한국에서는 그닥 이렇게 성격에 대한 연구론이 이렇게 큰, 그러니까 종단 연구, 횡단에 거쳐서 한 오랜 연구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큰 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리서치를 본다면은 한국 사람들 이제 병원 리서치를 했어요. 의료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료인들 대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다는 거죠. 예, 애니어그램에서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 그냥 번호로 붙이고 개혁과 완벽주의적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예, 그 성격은
치면 탁 나오는 성격이에요. 저도 조금 있어요? 열받. 세상이 열받게 하니까.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맞아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서 우리 한류가 어느 나라를 가도 어때요? 항상 한국 사람 성공하잖아요. 네. 그 비결이 아마 그 일본인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소개한 관계 충돌 해결 3단계 디자인 그 가장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공개를 할 수가 없지만 맞대기. 네. 여러분들의 소통을 잘하고 싶죠? 그죠? 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죠? 그러고 싶. 제가 이제 뭐 학교도 나가서 이제 뭐 교수로도 있지만 대중 강연자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어요? 이제 이거 질문하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딱 이렇게 묻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면 더 좋겠다. 이게 1, 2, 3, 4가 제로 베이스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다가 보면 어때요? 나는 어디 갔지? 나는 누구지? 이러면서 뭐예요? 공허해져요. 근데 내 자신이 1, 2, 3, 4, 5, 6 계속 이렇게 해서 디벨롭 된다면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근간의 뿌리가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 풍파에 딱 나오면 어때요? 사정없이 흔들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 근간조차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제 애니어그램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참 사람들 좋아요. 너무 좋고 참 따뜻하고 친절하고 저도 늘 완전히 친절맨이시죠. 네. 그래서 미소 지으시고 스마일. 오빠처럼. 그래서 장 기자님을 다 사람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저는 외로워요. 네. 바로 본심을 드러내셨어요. 네. 이 웃음 뒤에는 항상 이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으시죠. 왜냐면은 내가 해준 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베푼 만큼 사람들은 나한테 해주나요?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안 해주죠. 네. 심지어 뭐 해달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저 좋아해서 한 거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다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줄 때 이미 이거는 내가 좋아서 한 거야라고. 줄 때 화끈하게 주고. 네. 이제 좀 약간의 보상 심리도 있지 않아요? 근데 손해 보는 기분도 있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예. 왜냐면은 모든 뭐랄까 스트로크는 상호작용 속에서 완충되는 거거든요. 오고 가는. 네. 그런데 한쪽에서 계속 이렇게 밀기만 하고 줘버리면 어때요? 당연히 여기는 에너지가 에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당연시 여기면 더 하는 거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뒤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 힘들어요, 나 기분 나빠요 하면 되는데 그때 말을 못 하고. 풀어야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막 여의도에서 막 이상한 거 막 피켓 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막힌 게 많거든요. 불통이에요. 예. 그때 이제 자신의 어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럼 내가 언제 이 스트로크, 언제 이 폭발 버튼이 이게 눌러지는지를 내 자신을 알면은 그 포인트를 분명하게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폭발 버튼이 언제 눌러지는지를 내 자신을 모르면 아무 데서나 눌러지는 거죠. 언제 99인지. right. 예. 그렇다면 상대의 성격을 이해하면 오해의 70%는 줄어든다. 당연하죠. 제가요, 이런 게, 저는 이제 성격 분석가로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유 교수님 성격 어떠냐고. 네가 더 잘 알잖아.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성격이라는 거는 그 히든 유형, 이 책에도 히든 유형이라고 하고. 감춰진. 예.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서바이벌,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춰진 유형들이 있는 거죠. 내면에. 예,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예. 근데 그것이 이고, 그 이고가 또 내가 아닌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나도 있고, 내가 잘하는 나도 있고, 너도 나도 모르는 나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술 마셔야만 나오는.
장 기자님? 너 평상시에 이렇게 좋으신 분이 갑자기 이게 폭발 버튼 탁 누르면 갑자기 막 이렇게 지도 그리시고 막 그러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컴플렉스가 많아요. 못 풀었어.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교대역 근처에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센터장을 하면서 서울 시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내담을 했어요. 이 내담자들이 와서 고민하고 있는 뭐 병적인 문제,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 대부분이 거의 성격과 많이 이렇게 밀접하게 맥락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성격이라는 건 왜 생겼을까? 우리가 성격이라 그러면 영어로 이제 personality 이제 라고 얘기하는데 이 캐릭터 이제 가면인데 한국말로 한다면 이게 폼이에요. 폼. 이게 어깨에 이게 뽕 들어가는 거 알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태어난 그 원화 상태,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났을 때 사실은 그렇게 기질 외에는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성격을. 누구 있어요? 폼생 폼사. 장 기자님. 그러니까 기질을 제외하고 이제 이런 성격을 갖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3년 내에 모든 성격이 이제 고착이 돼버려요. 근데 엄마가 막 4살, 5살 말하기 시작하면 성격 고치죠. 네, 눈치 보게 늦었죠. 이미 3살 때 내가 애한테 어떻게 했지를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그 아이의 성격, 우리 애 이상해요 하고 데려오는데 엄마가 더 이상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자주 부딪히는 경우. 그렇죠. 네. 부모님들은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자식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말 안 들으면 맞으면서 많이 맞으셔서 빠졌어요. 옛날에 우리 때 진짜 우리 언니 오빠들도 그러고 뭐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질문하고 그러면 진짜 혼났다니까요. 머리통 맞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 하면서 이 사람이 내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놈 눈 좀 봐라. 왜 쳐다보지? 물론 이제 그 나라마다 이제 뭐 문화는 다르지만 사실 눈 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눈 안에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테이트, 그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내러티브한 이제 성격 전문가니까 이제 누가 눈을 이렇게 뜨고 다니면 저렇게 뜨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전 눈이 맑은데. 너무 맑아서 빠질 것 같아요. 호수. 자, 다음. 퉁덩! 왜 빠질라 그래. 네. 직장 내 갈등은 대부분 네. 업무 방식의 차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조직에서 애니어그램을 적용하면 팀워크 개선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삼성생명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모시는 라이브 TV 거기 돌아가셨죠. 그걸 굉장히 잘 보셨대요. 사내 방송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니어그램이라는 이제 성격 도구를 통해서 이제 영업 세일즈맨들이 맨날 보험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고객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 얘기가 들리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도 보험회사의 영업 컨설턴트들은 계속 어프로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필요한 게 이 소통의 기술 중에 이제 성격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세일즈를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이제 론칭을 했죠. 삼성생명의 이제 사례방송에 6회를 출연을 하면서 고객들을 만날 사람이 없다라고 영업사원들이 뭐 10년차 베테랑 되신 그런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애니어그램 고객 맞춤형 세일즈, 성향 마케팅 세일즈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나서 정말 버릴 고객이 없어졌대요. 그럼 그동안 왜 버렸냐? 나하고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이 고객을 내가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그 고객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안다면은 그 키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얼마든지 내 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상대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준 건가요? 그쵸. 이재현 작가님은 최근 서울시 임직원들 상대로 뭐 인천시도 제주도 가서 서귀포 공무원들 상대로도 이제 저자와의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기업이나 공공기관 대상 교육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성과가 가장 컸던 코칭 사례 있나요? 뭐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기업체 지금 제가 초창기에 했던 거는 여러분 지금의 무신사라는 회사 아시죠? 네. 굉장히 유명한 셀렉션 샵 아닙니까? 옷 이제 젊은 감성의 그 무신사 전에 전신이 29cm라는 이제 회사였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29배 고 스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옷을 사는 그런 셀렉션 샵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 MD가 저를 찾아와서 그 이제 회사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래서 왜 날 찾아왔냐 그랬더니 하이네켄이라는 이제 그 광고회사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하이네켄 광고회사에서 그 애니어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광고를 찍은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애니어그램 전문가가 있는지 해서 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찾아냐 그랬더니 애니어그램을 갖고 별걸 다 하더래요, 제가. 가구도 하고 예. 그러니까는 뭐에 하나에 이제 딱 미치면은 거기에 완전 도가 트잖아요. 저는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 애니어그램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와우. 사람도 딱딱 보면 번호를 딱 보여가지고 2번. 이번 조력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네. 할퍼? 남이 잘 되게. 네. 제 이름이 수익인데 저는 수익이 별로. 수익 됩니다. 남을 잘 도와주게 되면 그 이익이 언제든 하늘이 다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몰라도 하늘이 알거든요. 열심히 도와야 돼. 예, 나중에 대박 나요. 예. 그러면 리더에게 필요한 소통 대답을 하다가 역량은 갑자기 무엇이냐? 계속 질문을. 예, 그래. 애니어그램 관점에서 리더십 타임별 주의해야 할 점은? 리더십 타임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이제 기본 성향이 있는데 그 기본 성향을 이제 셀프 리더십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나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면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웃 그리고 가족 나아가서 팀을 리드하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에요. 예. 그래서 성공한 사람 CEO 100인을 만나면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툴들을 가지고 자기 수련을 가장 먼저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를 알기 전에 규범이나 이런 걸 많이 지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그 MBTI 열풍이 불고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갈급함, 그 질문으로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지금 4차 혁명 시대까지 왔잖아요. 4차 행정 산업 뉴스까지 제가 여기 왔잖아요. 그죠? 제가 올해 100세 가까이 된 이제 학자들, 교수님들 많이 뵀어요. 실제로 이제 캐나다에 계신 저희 스승님도 올해 98세시고. 와우. 예, 그래서 제가 만나서 항상 물어보면은, 아니, 100세를 살 때 동안, 성격이, 저는 연구자지만 그 성격을 어떻게 저렇게 유지를 했는지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제가 케이스 스타디를 갖고 싶으니까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답변이 와요. 뭐라는지 아세요? 그 100세가 다 되는 고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그래요. 친절. 네. 카인니스. 네. 그래서 그 친절은 어디서 나옵니까? 물어봤더니 나 자신에게 먼저 친절하면 된대요. alright? 네,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 친절하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내 자신에게 친절했을까? I don't know. 나는 나를 더 막 이렇게 막 벼랑 끝에 밀어 세우고 더 열심히 하라고 막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막 억지했던 것만 생각만 나니까
그 말 듣고서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책을 뭐 수백 권 읽었어도 그 한마디에 저에게 정말 일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좋은 네, 그 소통을 디자인하신 분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 자기 이해는 최고의 성장 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가님 본인이 성격을 이해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굉장히 뭐랄까 이게 내가 아주 잘난 줄 알았어요. 아까도 막 자랑 많이 해주셨잖아요. 지금은 아줌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도 찌었지만 옛날에는 막 내가 최고인지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둘러볼 수가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어렵게 살고, 또 힘들게 생을 이어가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뭐 미혼모라든가, 뭐 한부모 자식, 자녀, 교육 회사라든가, 협회라든가, 그리고 이유도 없이 버려진 아이들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네, 그런 아이들을 제가 보면서 내가 참 그래도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못된 성격은 내려놓고 그래서 아래를 내다본 그렇죠. 항상 이렇게 쳐들고 살면요 내가 안 보여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여보세요. 어디가 보입니까? 배꼽이 보이면은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뱃살. 뱃살. 이렇게 나를 쳐다볼 때 뭐가 PD님도 자기 쳐다보고요. 이렇게 내려다 보셔야 돼요. 내려다 보면 자기 자신이 보이거든요. 제가 가장 크게 변화한 거는 제가 제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예, 이번 질문은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애니어그램을 통해 자기 조절 책을 높일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격의 단점을 보면은 그게 단점이 아니에요. 그 단점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어떤 점이 있냐면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창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센스멘탈하단 말이야. 남들이 이제 낙엽이 하나가 툭 떨어지면 뭐예요? 우리는 청소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어머 세월이 가네 시간이 가네 뭐 이렇게 그 감성적으로 이거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때는 향수 쫙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급할 때는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까 하고 막 조마조마할 때 그 사람이 냉큼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옆에서 막 박수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에는 제일 낮은 수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너나 흑백 논리 좌우 막 이렇게 막 나누는 거 있죠. 네. 그 중간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은 뭘 얘기를 하냐면 서로를 밀어주는 이 안정성, 이 삼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나로 쓰면 대립각밖에 안 되거든요. 항상 이 가운데서 조화로 자꾸 이렇게 삼각형을 하다가 두글두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자꾸 대립각 세우면 서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단점이 아니고 그래서 성격을 알아야 돼요. 이게 단점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유 저걸 왜 낳았어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어릴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나? 엄마가 낳고선 또 왜 나를 낳냐고 막 이렇게 이게 얼마나 슬퍼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있어요? 걔를 좀 이해해 주세요. 네. 근데 그 아이가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그 이제 성격 자본이라는 말을 또 내가 창안을 했고 이제 애니어그램을 뛰어넘어서 애니어케이션 하다 보면 자기만의 성격 자본은 이제 건전 자본으로 이제 생성된다라는 걸로 제가 이제 논문도 쓰고 그랬잖아요. 성격 자본, 뭐 특허도 내고. 네네.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성격이 고칠 동안
저도 10년의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쁘고 한참 괜찮을 때 성깔 때문에 안 써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세월도 지나고 이제 세상도 좀 알만하니까 이제 또 다시 또 사랑을 주셔갖고 사랑받고 있어요. 요즘 MZ 세대는 관계적 피로가 크다고 합니다. 아, 그럼요. 예. 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간단한 소통 루틴이 있을까요? 좋습니다. 상대를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거를 잘 못해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어떤 자기만의 원칙, 이제 어떤 신념 이런 걸로 뭐냐면 왜곡을 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 싫어하고 틀을 딱 만들어 놓는데 이런 작자가 나타나면 이 사람은 아웃이야. 단절 시대예요. 네. 이러면 안 되고 틀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격은 자유로운 건데. 성격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강점으로 쓰고 있는 독특한 고유함이 있을 뿐이지. 예? 그런데 요새 MZ 세대들이 한 게 항상 그거죠. 나랑 다르면 뭐야? 다 이방인이야, 아웃사이더,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말고 내 편견으로 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뭐랄까 스펙트럼을 좀 길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폭을 이렇게 좁은 폭이 아니라 좀 이렇게 넓은 폭으로 보면 그 사람도 이제 여유가 생겨요. 내가 작은 폭으로 자꾸만 들어가 버리면 저 사람도 말을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MZ 세대들이 그래서 막 분류까지 막 하잖아요. 너 T야? 나 F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하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왜 그렇게 성격 분석가로 활동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제 글이나 인터뷰를 보면 진짜로 분석의 끝은 스스로의 인정이에요. 장 기자님 조력가 인정하세요? 예. 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자, 넘어가. 평상시 넘어갈까요? 자, 소통을 디자인하다.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매 순간이 즐거웠죠. 제가 김영환 초강래 야채 가게를 쓰신 김영환 작가, 그죠? 김영환 작가님이 제가 그때 방학 때 놀러 왔을 때 제가 이틀 뒤면 제주를 떠나는데 저한테 이 책 쓰자 그랬잖아요. 공저자 하자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틀 안에 결정을. 이틀 안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틀 뒤에는 캐나다로 가는 일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책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첫 번째 책임 성격이 자본이다를 쓰는데 3년 걸렸어요. 전 책을 빨리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3일 만에 결정하라 그러니 이거 완벽.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냥 맡겼어요. 그래서 캐나다 가는 플라잉 그 안에서 그냥 계약해버렸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게 뭐라 그러지? 늘 있던 어떤 프레임이 아니라 저도 뭔가 일상의 어떤 파격이었어요. 파격. 그러니까 3일 만에 만나서 이게 고수들이 만나서 책을 쓰게 되면 이게 되는구나. 앞으로는 쉬워지겠지. 그런 이제 파격이 이 소통을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고수 아닙니까? 김영환 작가님이. 100권의 책을 쓴 사람이 나한테 제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애니어그램 2.0이라고 붙일 만한 사람은 뭐 당신이다 이러면서 막 이거 주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은인이죠, 저는.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 장남규. 네, 장수익 기자님이. 그러니까 장수익 기자님이 김영환 작가님한테는 뮤즈 같은 거죠, 뮤즈. 근데 100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 그럼 5명이. 그러니까 자, 아니 여러 명 소개했을 텐데 그 중에 대박 난 거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 자, 베스트셀러 유지연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셨는데요. 네.
이 소통을 디자인하다. 이번 책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도 네. 올랐고 그런데 이후 계획 중인 차기 프로젝트나 연구 출간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김영하 작가님하고 이 책을 어디다 내야 될지 그래서 뭐 박영사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출판사. 출판사를 한다. 시리즈를 3개로 나가는데 소통을 디자인하다. 두 번째는 이제 소통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자유로워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유를 디자인하다. 우리가 자유를 찾으면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하게 되는 누구를? 나, 너, 모두를. 에브리띵 모두가. 그래서 자유, 소통, 사랑 시리즈로 위르북스에서 이제 그 책이 이제 계속해서 발간돼서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2번을 했죠. 서울에 왔잖아요. 서울에서는 12월 13일 날 광화문 그 교보문고에서 저자 사인회 겸 특강이 있고,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날에는 예스24 강서점에서 저자 사인회를 이제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 혹시 이 책을 구매하시면 서명 받으러 오시면 제가 서명 못 해드릴게요. 스케줄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가장 흔한 질문은 뭐지? 책을 보세요. 여기 다. 네, 네. 그럼 넘어가. 이 책에 보면 그 애니어그램으로 이제 문항 한 6, 7개만 풀면 자기 성격이 나와요. 그 성격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주역에 대비해서 애니어그램에 물어보세요. 예. 주역을 또 왜 넣냐? 여기에는 3개의 이제 엘리먼트가 나오는데 애니어그램 축, 그다음 주역 축, AI 3가지 축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을 여기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주역은요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주역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동양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뭐 점괘라고 한다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어떤 기둥 화복을 위해서 뭐 그날에 내가 이걸 오늘 내다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난 이걸 결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타이밍을 가르쳐 주는 게 주역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수천 년. 네, 수천 기록. 년의 데이터 기록인데 정리된. 그 흐름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것도 이 타이밍을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이. 그렇죠. 네. 그 순간 제가 찰나. 비행기에서 막 계약하고 이런 거 타이밍 있잖아요. 와우. 네. 그래서 제가 김영하 작가님한테 물어봤죠. 왜 저한테 물었더니 김영하 작가님이 주역으로 네. 운을 봤는데 풍의 여자가 들어온다는 거야. 주역으로. 내가 풍이잖아. 바람. 바람. 베스트셀러 예. 강풍. 허리케인. 그러니까. 와. 그걸 주역에 그걸 검색. 점을 보시고 저한테 이 여자다 하고 딱 잡은 모양이세요. 또 그 AI로 예. AI로. 자기 혼자서 안 되니까 조력할 수 있는 제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여름에 그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법무장님 궁금한 질문이 있어요. 최근에 현대인들은 화를 자주 버럭내잖아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그 버럭을 좀 이렇게 자제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노하우나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하신 분이 좀 버럭하십니까? 많이 좀 드는 편입니다. 갑자기 상담하러 가는데 좋습니다.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버럭 화가 났을 때 그때 뭐냐면 환기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환기. 예. 버럭했을 때 제가 액션을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막 올라올 때 뭐 저지먼트 할 수 있는 난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제스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호흡이 있어요. 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숨을 하면 그 버럭이 그만큼 잠재워져요. 예. 또 그래도 안 된다. 나가세요. 이제 그게 좀 환기기법이라서 그 순간에 이제 모멘텀을 이게 분위기 전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 올라오던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침착해질 수 있고 컴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서 그 올라왔을 때 그걸 다 해결해 버리려고 그러거든. 그때만 기억하세요. 유지연 교수가 얘기했던 거, 버럭 올라오면 뭐예요? 내 스스로 여기다 가슴에 손을 올려주세요.
그만해라.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숨. 이것만 해도 굉장히 컴다운돼요. 그래도 화난다. 나가세요. 예. 저쪽에서. 질문 하나 더. 네. 네. 다들 끝까지 받아. 수평 조직과 수직 조직의 그 소통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될까요? 요새는 요새 세대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수평 수직적인 구조 때문에 이게 공감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한번 포커싱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의 베이스는 뭐냐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미국 사람을 만나든 일본 사람을 만나든 한국 사람을 만나든 피부색만 다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그 언어만 다르고 다 똑같은 성격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분이 수평 조직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위치에서 그 포지션에서 그런 역할을 쓰고 있을 뿐이지 고유한 성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 사람들은 뭘 좋아하나 이렇게 보고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꼰대라고 그냥 이렇게 딱 내놓지만 말고 우리 아버지 세대고 엄마들인데 뭘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서 세대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관심이죠 결국은. 예. 베스트셀러 유지연 작가의 소통을 디자인하다. 예. 이 책을 저자 만나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의 메시지가 있다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애니어그램 2.0 소통을 디자인하다의 프롤로그에 처음 나오는 그 말인데요. 이제는 서로가 고객인 사회, 서로가 고객인 사회에서 소통은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대방의 맞춤 소통이 소통을 디자인하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지연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4차 산업 행정 뉴스에 초대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